저는 이글루 코퍼레이션에서 스마트 선박 보안을 연구하고 있는 박래천이라고 합니다. 아까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거 끝나고 조금만 기다리면 선물 타임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첫 번째 환경의 변화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선박 보안이라는 것도 융합 보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은 기존의 선박 환경에서는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IT 기기가 접목되면서 사실은 생각지도 못했던 보안 위협들이 발생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같이 기존에 보안을 운영했던 관리했던 그런 업체와 기존 도메인을 가지고 있던 그런 영역이 융합 보안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자료를 작성해 봤습니다. 첫 번째 환경의 변화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맨 앞에 1차 산업혁명에 증기기관이라는 어떤 큰 패러다임이 있었는데 증기기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변했었죠. 근데 그때는 물론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했지만 어떤 우리의 모든 생활에 깊숙이 다 모든 영역에 스며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 부분은 어떤가요? 우리가 챗 GPT도 많이 사용하고 검색을 할 때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고 가전제품에도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에 들어오면서 모든 영역에 이런 기술들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선박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요새 계속 얘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자료를 그냥 디지털화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디지털화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사람들이 진행하는 어떤 생각, 프로세스, 여러 가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디지털화해야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해상 물류 체계에 대한 이해라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해상 물류라는 것을 잠깐 보시면은 전 세계 교역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추적인 운송 수단이라고 제가 이제 썼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수입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은 거의 선박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들이 해양 물류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어둠의 세력들은 그 돈을 그냥 두진 않겠죠. 호신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물류는 전시에 육해공군과 함께 전쟁 물자를 공급하는 제4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스마트 물류 체계라는 것을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해양 물류 체계도 IT화 돼가면서 굉장히 요새 얘기하는 자율운항, 자율운행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배 역시 마찬가지로 원격 조정이라든지 향후에는 자율운항이라는 그런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 모양들을 많이 봐봤을 텐데 이게 좀 더 잘 보이니까 이 배의 모양을 보면은 항상 이게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좀 관제탑처럼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배의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부분이 이제 선박 쪽에서는 브릿지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 함교, 선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탑재해가지고 이렇게 좀 보는 그런 전반적으로 보는 부분인데 스마트 선박은 사람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박 기자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왼쪽을 보시면 이게 목선인데 특별한 기계가 없고 사람의 어떤 판단으로 움직이는 그런 배였습니다. 저런 배는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별이나 달을 보고 혹은 해를 보고 운항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사람이 어떤 특별한 조작을 하지 않으면 특별히 위험이 존재하진 않죠. 밑에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빼고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로 위성통신이라든지 IT 기기들이 접목되면서 배에 탑재되는 기자재 역시 IT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 물류 체계에 대한 프로세스입니다. 사실은 해양 물류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서 수출부터 수입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프로세스가 있고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이기종 장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위협들도 있고 공격 표면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야만 선박 보안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선박 환경에서의 나타나는 보안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 IT 시스템과 뭐 OT 시스템 혹은 이제 선박 시스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뭐 이런 그림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IT 시스템은 뭐 무결성과 가용성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OT 시스템은 가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 IT 시스템도 가용성 엄청 중요합니다. 잘 동작해야지 되는 거지 뭐 막 보완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선박 시스템이나 OT 시스템은 굉장히 그 어떤 생산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박 환경에서는 IT 시스템이 전복되면서 굉장히 많은 공격들이 생겼고요. 뭐 그로 인해서 뭐 대표적인 것으로는 머스크 해운선사에서 해킹으로 3,4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이것보다 더 많은 손실액을 랜섬웨어에 의해서 좀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위협들이 사실은 위협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먼저 나서 가지고 어떤 뭐 보안을 지켜라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제 조항을 많이 얘기를 하곤 했었는데 선박 분야에서는 이 해운 업계에서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먼저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는 국제선급협회라는 아이악스라는 곳에서 URE 26, 27이라는 여러 강제 조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7월 1일자에 신건조되는 그런 계약되는 그런 선박에 강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인리 법칙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보셨을 건데요. 뭐 1920년도쯤에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던 하인리라는 사람이 어떤 통계적인 법칙을 발견한 건데요.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건의 큰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경미한 29건의 사고, 그 다음에 사소한 징후가 뭐 300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IT 기기를 운영하시다 보면서 느끼시는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로고들이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어려운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그냥 지나치게 된다면 이런 사소한 징후를 놓치게 되고 결국은 큰 대형 사고를 맞이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경각심입니다. 네 번째로 회사 사이버 동향 및 요구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별 동향인데요. 뭐 미국, 영국, 덴마크, 싱가포르처럼 해양 강국들이 그 나라에서 여러 가지로 장기간을 거쳐가지고 어떤 전략들을 관리를 하고 발표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선급협회에서는 아이악스라는 곳에서는 UR이라는 공통 규칙을 발표했고 요구사항을 발표를 했고요. 뭐 26번째, 그 다음에 발표하는 27번째 기준을 얘기를 했습니다. 26번째 기준은 선박의 사이버 복원력이라고 해가지고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빨리 복구를 해가지고 영향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보는 것은 이런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안에서 얘기하는 식별보호 탐지 대응 복구에 대한 부분을 역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URE 27 같은 경우에는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IEC 62443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준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선박의 온보드 시스템입니다. 앞에 보시면은
여기는 선박의 사이버 보건력이고 27은 선박 온보드 시스템과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어떤 솔루션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해양수산부에서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1월 26일자로 뭔가 시행령을 발표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현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들었을 때 통신 환경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어떤 엘리베이터 안이라든지 좀 협소한 곳에 갔을 때 안 터진 것 빼고는 엄청나게 좋은 인프라를 사용하고 계시지만, 선박 같은 경우에는 위성 통신을 제외한 것은 나머지는 통신을 하실 수가 없어요. 예전에 배를 탔을 때 가족들과 연락하기 위해서는 편지를 주고받는 경우가 다였는데, 요새는 위성 통신에 의해서 많이들 사용하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위성 통신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프라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배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상으로 대용량 로그를 보내고, 또 육상에서 뭔가를 분석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컨셉들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통신 환경이 좀 제약돼 있고, 그 다음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약사항 중에 가장 큰 게 선주사가 이 위성 요금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운영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부담한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근데 대신에 지금 현재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스페이스 X라는 그쪽에서 스타링크라는 저궤도 위성들을 많이 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보편화된다면 지금과는 좀 다르게 좋은 위성 통신 환경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경험하실 수가 있다라고는 하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조금 부정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현업에서 이게 중요하다, 엄청 중요합니다, 위험합니다, 자꾸 얘기를 하더라도 경영진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게 돈을 쓰시는 분들이죠. 경영진에서 중요하구나 계속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관련자들이 어떤 보안 인식을 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국제 항만 협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글루 코퍼레이션에서는 선박 사이버 보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장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선박 보안을 위한 3요소라고 간단하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보안관리 체계를 수립했냐, 결국은 선주가 생각하는 그런 의지가 반영되었느냐, 여기에 써져 있죠. 관리 체계를 수립했느냐. 근데 사실은 이런 기준들 없이 그냥 지금 현재는 많이 쓰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위협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성 확보입니다. 내가 지키고자 하는 자산, 조직,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담당자는 누구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어느 위치에 있고,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 아키텍처 수립을 했느냐. 보안 아키텍처 수립이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요구사항들을 많이 반영을 했냐. 마지막으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실시간 감시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선박에 대해서 제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두 가지 컨셉으로 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선박용, 육상용으로 운영을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선박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성통신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선박에서 되도록이면 모든 이벤트들 처리하고 관리를 한 다음에 육상에서는 이런 선박들을 관리하는 선단 관리, 선대 관리라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배들의 통합 인사이트를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배 같은 경우에는 원격지에 엄청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원격 지원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격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의 컨셉으로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데자뷰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계속 처음부터 설명을 드린 것처럼 기존에 우리 IT 보안이 태동했을 때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처럼 느끼셨을 겁니다. 보안, OT, IT,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이 조직을 관리하고 보안 체계를 수립하고 이런 부분들이 OT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고 있는데요.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 조만간 이 지역은 우범지대로 변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빨리 유리창을 교체하고 치워준다면 환경은 다시 깨끗하게 관리가 됩니다. 사실 저희가 솔루션라든지 어떤 제품들에 대해서 이것만 해야지만 무조건 보안을 지킵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여러분들이 사무실에서 USB를 그냥 꽂아 놓는다거나 중요한 문서를 그냥 책상에 올려놓는다거나 혹은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 계속 관리를 한다면 보안은 기본적으로 지켜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